어떤 분은 모하비에 출발하기 전 물을 300리터 넣고 목적지까지 가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비튜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라반 용품입니다. 필수 용품은 아니고 있으면 캠핑이 한층 더 편해지는 그런 용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튜브. 첫 번째로 생각나는 물품은 드릴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손으로 아웃트리거를 올렸다 내렸다 하실 텐데요. 처음에는 크게 불편한지 모르고 손으로 합니다. 출정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것조차 귀찮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인간은 참 간사하죠잉? 컷. 그리고 카라반을 구입하면 다이하는 일도 생각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드릴의 용도는 아주 다양합니다. 드릴링도 있고 홀소, 아웃트리거 등등 하나 장만하시면 정말 편안할 것 같습니다. 드릴은 엄청나게 많은 메이커가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개항 드릴을 사용 중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개항 드릴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드릴은 18V이며 5A 배터리 2개가 들어있는 세트로 구입을 했습니다. 드릴로 아웃트리거를 내릴 시 토크를 낮게 세팅하고 하셔야 됩니다. 토크를 높게 하고 드릴 사용 시 볼트가 야만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아웃트리거가 지면에 닿아서 더 이상 안 내려가는데 드릴은 계속 돌아가다 보니 볼트가 아파하면서 야만하겠죠. 달구지에서 보면 어닝도 드릴로 설치 철수를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어닝 설치를 하는 툴이 부러진 김에 드릴에 낄 수 있도록 가공을 하셔서 드릴로 어닝 설치를 하시던데 참 편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샤워기입니다. 사실 외부 샤워기는 용품이라기보다는 옵션이나 다이 쪽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외부 샤워기만 구매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이를 하시려면 카라반에 구멍도 뚫어야 되고 배관도 전부 연결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이 실력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녀석입니다. 여름에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다가 발에 흙이 묻었거나 물에서 놀고 왔는데 외부 샤워기로 잠깐 씻기는 용도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외부 샤워기 자체는 비싸지 않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보면 외부 샤워기 설치하는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있으면 정말 편한 용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이스박스입니다. 아니, 카라반에 냉장고가 있는데 아이스박스를 왜 또 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텐데요. 날씨가 좋을 때에는 카라반 실내에서 거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캠핑 자체가 실외에서 생활을 하는 건데요. 대략 4월부터 10월은 야외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라반 냉장고에 음식을 꺼내러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저녁 때 먹거나 다음날 먹을 음식은 넣어놔도 상관이 없지만 자주 먹는 맥주라던가 아이스크림 그리고 곧 먹을 음식은 야외에 있는 아이스박스에 넣어두면 상당히 편합니다. 사실 아이스박스가 있으면 편하긴 하나 구매하기에는 가격적인 면에서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일반 스텐 아이스박스나 플라스틱 아이스박스 사시는 건 비추입니다. 온도 조절이 되는 냉동고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비싸도 한번 구입을 하면 오래 쓰니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빅풋입니다. 이 녀석은 구입을 한 다음에 아웃트리거 발판하고 교환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다이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빅풋은 말 그대로 큰 발입니다. 아웃트리거의 발판을 보시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지면이 물렁거리면 푹 빠져버리는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빅풋은 그냥 간단하게 집신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넓은 면적으로 안전하게 받침대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격도 비싼 편이 아니고 장착도 어려운 편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카라반 유저분들이 구입 후 자가 교환을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수위 게이지입니다. 대다수의 카라반 유저분들이 청수통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아쿠아롤만 이용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청수통을 설치 안 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은 청수통을 무조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청수통에 물을 보충하고 항상 쓸 때마다 침대를 열어서 육안으로 물의 잔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캠핑을 온 건지 물 확인을 하러 온 건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주 확인을 해줘야 단수 걱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수위 게이지는 침대를 열지 않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다이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많은 설치 방법이 나와 있으니 보시면 충분히 다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모니터 또는 TV 및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사실 저는 스카이라이프는 설치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모니터나 TV는 꼭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와이프와 저는 영화 보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캠핑장 가서도 빔 프로젝트나 노트북, TV를 갖고 가서 영화를 많이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TV까지 봐야 되나 싶어서 스카이라이프는 딱히 설치할 마음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TV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닙니다. 저는 캠핑 다닐 때 트레일러가 있었기 때문에 트렁크에 여유 공간이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43인치 TV를 구입한 후 캠핑장에 갖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게시한 날 바람이 좀 많이 불었었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에 설치하면 안전할 줄 알고 테이블 위에 TV를 설치해놓고 영화를 보던 도중 갑자기 돌풍이 엄청나게 세게 불어서 TV도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 떨어져서 깨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30분 보고 깨진 TV인데 정말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카라반은 고정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3인치 TV를 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메인 침대에 있는 곳은 모니터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7번째는 배터리 잔량 게이지입니다. 배터리가 없는 카라반은 없습니다. 적어도 전등이라도 켜야 되기 때문인데요. 배터리는 무조건 장착을 해야 하는 옵션입니다. 배터리 잔량 게이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볼트로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았는지 계산을 하거나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또한 배터리를 넉넉하게 설치하지 않았다면 내가 캠핑을 하러 온 건지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하러 온 건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배터리 잔량 게이지는 100%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맞는다고 하는데요. 배터리 잔량이 암페어하고 퍼센트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한 잔량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 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이를 직접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수중 펌프인데요. 저는 청수통을 한 개 더 구입하여 출발하기 전에 트렁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목적지까지 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모하비에 출발하기 전 물을 300리터 넣고 목적지까지 가신다고 하네요. 하지만 보통적으로 물수급은 목적지에 가까운 주유소나 가까운 화장실에서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쿠아롤이나 말통에 물을 채워서 카라반 청수통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대를 오픈한 후 말통이나 아쿠아롤을 들어서 물을 넣어야 됩니다. 아무리 깔때기로 넣는다 한들 흘리지 않을 순 없습니다. 카라반은 전기 배선이 모든 구간에 깔려있기 때문에 물을 흘리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바라로 넣기에는 너무 많은 양입니다. 이럴 때 수중 펌프 하나 있으면 매우 편하고 좋습니다. 수중 펌프는 물 없이 공회전만 돌리면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청수통으로 다 이동을 시키셨으면 바로 꺼주어야 펌프를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용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허접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뿅.